안녕하십니까. 김박사 부동산 TV의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은 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는 10번째 만남입니다. 아직 제1편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제1편부터 순차적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번 만남에서는 두 편으로 나누어 정리하기로 약속하였던 제7 추진 절차, 사업시행 계획 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 그리고 그 전에 이루어지는 건축, 경관, 교통, 교육, 환경 등에 대한 심의 및 평가로 구성되는 통합심의를 정리하기로 약속을 해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두 번째 편에서는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이죠.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를 정리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럼 그 정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제50이죠.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를 정리하기로 약속하였는데요. 한 화면에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3개 화면으로 나누어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중 첫 번째 화면에는 법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이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말이죠, 조합 방식의 경우 바로 조합을 나타내는 것이죠. 조합에서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일부 내용은 생략을 하였습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각 호의 사항이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배치 계획을 포함한 토지 이용 계획,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계획, 범죄 예방 대책, 임대주택의 건설 계획, 물론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제외되겠죠. 그 다음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건설 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 계획, 그 다음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가로 속에 있는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참고 표시를 이용하여서 추가적인 내용 적어 두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00m 이내, 200m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환경보호구역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죠.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말입니다. 절대보호구역은 직선거리로 50m까지, 상대보호구역은 직선거리로 200m까지입니다. 단위는 미터입니다. 이쯤 말씀드리죠. 그리고 정비사업비 등도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예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화면을 확인할 차례인데요. 이 화면에는 법 제56조와 제57조가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확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56조입니다.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 청취입니다. 시장 군수 등은 말이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하거나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 기간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정리해 둔 영상이 있죠. 필요하다면은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셔서 검색을 통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가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제가 편의상 생략을 하였습니다. 필요하면 확인하시기만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 군수 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법 제57조 인허가 등의 의제 등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혹은 간주한다. 이를 의제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부터 하고 말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 무려 20개의 호가 제시되어 있는데 일일이 다 확인할 필요가 없어 제가 편의상 생략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확인하시기만 하면 될 겁니다. 다음 각 호의 인가, 허가, 결정, 승인, 신고, 등록, 협의, 동의, 심사, 지정 또는 해제 이 모든 것들을 인허가 등이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은 것으로 보며 이게 바로 간주하며 그걸 의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미 확인하였던 규정입니다. 다음 각 호의 법률 관계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그럼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그 고시가 이루어지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바로 인허가 등의 의제 등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 군수 등은 말이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단이고요. 이 경우로 시작하는 후단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단 부분입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협의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겠죠.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시장 군수 등은요 또다시 나타나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보았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련된 거요.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도 또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정비 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그게 바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니까 말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학교장과 협의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 정리하고요. 제58조 내용 확인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특례에 관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확인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어갈게요. 사업 시행자는 말이죠. 일부 건축물의 존치 그대로 두는 것이죠. 또는 그대로 두면서 고쳐 쓰는 것,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대로 두거나 일부는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가 되겠죠.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군수 등은 말입니다. 이처럼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50조입니다.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래 있는 내용,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굳이 확인할 필요 없겠죠. 핵심 내용 위주로 확인 이어갑니다.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 위주로 말입니다. 주택단지의 범위라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같은 것 말입니다. 합쳐 부대복리시설이라 그러죠. 아래 참고 표시로 제가 관련 법 조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택법 제2조 제13호 및 제14호 주택법 시행령 제6조의 부대복리시설에 관하여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이쯤 해두죠. 그 다음 대지와 도로의 관계, 다음 건축선의 지정, 다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말입니다. 이쯤 말씀드릴게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말이죠. 제1항에 따라서 바로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다만 로 시작되는 단서 이후 나타나 있습니다. 단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정비 계획에서 존치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쯤 해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